국가 예산 넘쳐나요. 여러분 이제 평생 낸 세금도 많고 빼먹을 거 다 빼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배난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갑자기 굿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워킹 홀리데이, 공짜로 오는 법입니다. 네, 사실 약간 어그로가 있을 순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경우를 돌이켜보고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왔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 문제잖아요. 특히 초기 정착 비용 문제. 네, 이게 한두 푼 돈이 드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 정말 제 돈 빵원을 들고 영국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 이유가 저는 영국에 워킹 홀리데이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국에 온 이유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했었고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비자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였기 때문에 그 인턴십 기간이 끝나고 남은 비자 기간 동안 비자가 아까워서 워킹 홀리데이로라도 이 비자 기간을 채우고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영국에 남아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처음부터 워킹 홀리데이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만약에 아예 목적 자체가 워킹 홀리데이이신 분들이 어, 역으로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도 않고 가능하면 무조건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국비 차원으로 해외 인턴십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 봐요. 청년 취업을 위해서. 특정 공단이나 아니면 뭐 학교를 통해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설 업체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국비 지원 해외 인턴이라고 해서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또 합격을 하게 되시면 최소한 항공료, 그리고 인턴십 기간 동안의 체재비, 그리고 잘하면 비자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국가마다 그 금액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원받는 요소들이 다르겠지만, 워킹 홀리데이에 시작하기에 그만한 조건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턴십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턴십이 가장 많고, 뭐 길면 1년짜리 인턴십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목적이 인턴십이 아니라 워킹 홀리데이면 가장 짧은 인턴십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인턴십 지원을 할 회사가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영국으로 왔으니까 영국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신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회사에 갈 수 있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해외 인턴 프로그램들을 찾아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영국 회사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턴십을 파견가는 기간과 비자가 시작되는 기간, 뭐 이런 그 날짜를 맞추는 게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365일 그렇게 어,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봐서 알잖아요. 1년 후딱 가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턴십 합격하고 바로 파견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인턴십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미뤘었던 것 같아요. 그 비자를 가지고 가려고. 이제 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지원 항목에 그 명시가 돼 있었어요. 항공료, 체재비, 뭐, 비자 지원비, 가로 미국은 제외. 미국 제2원 비자의 경우에 일부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영국은 어디에도 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따졌죠. 이거 저 영국 가는데 비자 지원해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사무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럼 귀찮아 하시죠. 아, 그냥 가지. 뭐 이것도 알아보고 어떻게 해봐. 귀찮잖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이렇게 막 싸바싸바 하면서 이거 좀 알아봐 달라. 이거 좀, 이거, 음, 제가 이거 어차피 해외 인턴십 가는 건데 거기서 잘 돼서 뭐 비자가 있어서 취업도 되고 그러면 이 인턴십 프로그램 취지에도 정말 좋은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막 연락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약간 승인이 되면서 비자비까지 이제 다 충당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꼭 저한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항공비 지원받고 초기 이제 인턴십 하는 기간 동안에 3개월이든 이렇게 체재비 지원받고 해서 조금 정착을 하고 나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또 영국은 2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1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어요. 인턴십이 끝나고 그 회사가 마음에 들면 그 비자 기간 동안 계속 거기서 일을 하면서 워킹 홀리데이를 연장선으로 가져가도 되는 거고 인턴십 기간만 끝나면 음, 이제 약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하셔도 네, 충분히 늦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다만 해외 인턴십 그 지원 목적 자체가 그 인턴십에 한한 거기 때문에 항공권은 이제 인턴십 시작하는 날 그리고 끝나는 날로 끊어줄 거예요. 근데 그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기를 했죠. 돌아가는 항공권은 취소도 못하고 항공권을 못 타버린 경우는 이제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 넘쳐나요. 그 여러분 이제 평생 낸 세금도 많고 부모님들이 이미 낸 세금도 많잖아요. 빼먹을 거 다 빼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너무 나쁜 생각인가요? 예비 워홀러들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네, 여러분들의 워킹 홀리데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배남이었습니다.